황기찬은 지호의 혈액형 검사 결과를 우연히 발견했다. 강세리의 거짓말이 드디어 드러났다. 지호의 방은 색색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따스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비추며 지호는 환한 미소를 띠고 아버지 황기찬에게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저 그룹 혈액형 알았어요. 저 AB형이래요. 지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마치 대단한 비밀을 발견한 듯 반짝였다. 황기찬은 아들에게 다정히 미소 짓던 중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AB형. 그는 O형이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야, 그건 틀렸어. 아빠가 O형이니까 너는 AB형일 리 없어. 하지만 어린 지호는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작은 가방으로 달려갔다. 틀린 거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검사해줬고 병원에서 준 종이도 있어요. 지호는 재빨리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강지호, AB형이라고 적혀 있었다.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들었다. 흑백 글씨가 그의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리며 끔찍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따뜻했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했다. 지호는 정말 그의 아들일까? 믿었던 아내 강세리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이 있는 걸까? 그날 밤 황기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강세리와 지호에 대한 기억으로 뒤엉켰다. 강세리가 지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던 순간 모호하게 답하던 과거의 대화들이 떠올랐다. 의심은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번져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호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혈통 감정을 의뢰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강세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결과가 도착한 것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우울한 오후였다. 창밖의 날씨는 그의 심경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호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피가 끓어오르며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종이를 구겨쥐었고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믿었던 강세리가 자신을 속였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사랑하며 키워왔던 것이다. 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황기찬은 감정 결과지를 들고 강세리를 찾아갔다. 사무실에 있던 강세리는 남편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왔어.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그녀의 말은 황기찬이 얼굴에 던진 감정 결과지로 끊겼다. 강세리는 얼떨결에 종이를 주었지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황기찬이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세게 쥐었다. 이외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왜 감히 나를 속였어?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세리는 겁에 질려 손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는? 그녀는 말을 더듬었지만 그 말은 황기찬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놓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을 듯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나? 지호는 AB형이고 나는 O형이야. 내가 나를 몇 년 동안 속여왔지.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변명할 기회는 없었다. 황기찬은 그녀의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대가를 치르길 바랐다. 다음 날 황기찬은 신속하고 냉혹하게 움직였다. 그는 오래전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다. 강세리가 공금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했다는 위조된 증거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공모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YL그룹에서의 권력을 이용해 그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강세리는 그날 체포되었고 반항할 틈조차 없었다.
동료들의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호는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천진난만했다. 황기찬은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호를 미국으로 보내 강세리가 과거 모호하게 언급했던 남자에게 지호의 진짜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 넘겼다. 그는 지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마치 그 아이가 강세리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인 듯 했다. 지호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황기찬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강세리를 처벌하고 지호를 내쳤음에도 그의 가슴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 이 비밀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세리가 또 무엇을 숨겼을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음모와 복수의 연쇄를 열었을까? 감옥에서 강세리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지호의 진실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지만 황기찬의 잔혹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황기찬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YL그룹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호의 비밀은 복잡한 음모와 배신, 복수의 퍼즐 속 한 조각에 불과하다. 황기찬은 과연 승리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잔혹함이 부른 결과에 곧 직면하게 될까? 강세리는 깊은 나락에서 일어나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아직 미지수로 다음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 YL그룹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호의 비밀이 폭로된 후 황기찬은 자신의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강세리를 철저히 파괴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텅 빈 공허함만을 남겼다. 그는 사무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강세리가 숨긴 비밀은 지호의 혈통에만 국한된 것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몰랐다. 감옥 안에서 강세리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황기찬의 잔혹한 배신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지호를 잃은 고통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그 고통은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갇혔고 황기찬이 위조한 증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강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황기찬의 약점을 찾아낼 단서를, 그리고 그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칠 기회를 한편 YL그룹 내부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황기찬의 강세리 처벌은 이사진과 직원들 사이에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는 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특히 강승우, 즉 디자이너 L의 등장으로 인해 황기찬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었다. 강승우는 강미란의 편에 서서 황기찬의 부패를 폭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황기찬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강승우는 단순히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는 강규철 회장의 아들로서 YL그룹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의 존재는 황기찬의 권력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강승우는 강재인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두 사람은 황기찬의 약점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강재인은 여전히 황기찬의 아내로 연기하며 그의 곁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세리의 몰락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강세리와의 과거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황기찬이 또 한 명의 여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재인은 강승우와 함께 황기찬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황기찬이 강세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한 위조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세리의 오랜 친구이자 YL그룹의 전 직원이었던 이윤서가 감옥으로 강세리를 찾아왔다. 이윤서는 강세리가 체포되기 전 그녀가 비밀리에 남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자료는 황기찬이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루이비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증거였다. 강세리는 이 자료를 황기찬에게 들키지 않도록 이윤서에게 맡겨둔 것이었다. 이윤서는 강세리의 부탁으로 강승우와 강재인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 이로써 강세리의 복수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강승우와 강재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황기찬의 부패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신중해야 했다. 황기찬은 교활했고 그의 소나귀는 YL그룹 전반에 뻗쳐 있었다. 그는 이미 강미란을 몰락시키려 했고 강세리를 감옥으로 보냈다. 강승우와 강재인은 황기찬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전에 단단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YL그룹의 내부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번에는 황기찬의 동맹이었던 시공사와 루이비 측 직원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황기찬은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강승우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승우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유산은 여전히 YL그룹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강승우를 회유하려 했지만 강승우는 단호했다. 그는 황기찬에게 강미란의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 YL그룹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다. 이제 강승우는 한 발 더 나아가 황기찬의 모든 비리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으로 보내진 지호는 새로운 환경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호의 생부로 여겨지는 남자는 지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아이는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호는 밤마다 울며 엄마 강세리를 찾았다. 이 소식은 강세리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가슴은 더욱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지호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획을 세웠다. 강세리는 이윤서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유지하며 황기찬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YL그룹의 이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강승우가 이사회에 다시 등장해 자신이 디자이너 L로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YL그룹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이사들은 강승우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의 리더십에 점점 더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강승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황기찬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강미란의 무죄를 주장하며 황기찬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이사들 사이에서 황기찬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커졌다. 황기찬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강승우의 움직임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강재인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강재인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 강재인은 완벽한 연기로 그의 의심을 피해가며 강승우와 함께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이 복잡한 퍼즐의 다음 조각은 무엇일까? 황기찬은 자신의 제국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거짓과 배신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강세리는 지호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강승우와 강재인은 황기찬의 음모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까? YL그룹의 운명은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어떤 충격적인 전개를 가져올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